발표하고자 하는 석탄 애쉬에서 석탄 애쉬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실험적인 연구에 대한 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현재 저희 센터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GS 건설과 함께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시에 대해서 지금 방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총 4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처음부터죠. 먼저 석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에 이제 석탄 자체의 프로퍼티부터 이제 차에 대한 이제 차나 타리발 부분에 대한 키네틱, 그 다음에 이제 스웨딩,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까지 석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폴 프로퍼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분석기를 통해서 제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 프로퍼티를 바탕으로 석탄이 가지고 있는 차와 발라타의 칼비올 부분이 대한 키네틱에 대한 공특성에 대한 부분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그래퍼 같은 형상으로 모집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석탄이라면 차와 볼라타일 키네틱 부분까지 보고 계신데 저희는 그와 달리 그렇다면 차 반응과 볼라타일 반응이 일어날 때 현상적인 석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특성인 스웰링, 프래그멘테이션, 즉 이제 부풀어 나는 정도와 이제 깨진 정도에 대해서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석탄 처음부터 끝까지 현상에 대한 부분은 다 확인했지만 이후에 이것으로 석탄 연구가 끝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탄에 대한 연구는 계속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쉬 비헤이비어, 즉 석탄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 다 반응하고 난 후 생성되는 이제 무기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무기물질은 저희가 보통 애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애쉬가 실제적으로 이제 반응기 내부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탄의 많은 연구들 자체가 애쉬 거동에 대한 애쉬 비헤이비어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애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동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이제 알고 있더라도 이제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탄 애쉬에 대한 연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석탄 애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석탄 애쉬가 이제 반응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석탄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 크게 2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보일러와 그 다음에 현재 태안 쪽에서 건설되고 있는 이제 석탄 가스화기 두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석탄 보일러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석탄이 투입되고 난 후에 투입되면서 이제 버너 주위에 이제 아이브로우라는 형태로 버너 주위에 부식이나 침식 같은 부분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화염에 대한 불안정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석탄이 또 버너에서 나가고 난 후 이제 일부분 또 애쉬는 또 벽면 즉 이제 보일러 내에 라디에이션 존이라는 매우 높은 고온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월 슬래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래깅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침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똑같이 이후에 또 이제 수열부 쪽으로 또 석탄 애쉬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 수열부 쪽에서 또한 슬래깅과 이제 파울링이랑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문제가 더 일어나게 된다면 이 수열부 내에서 슬래그들이 자라서 클리커라는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 클리커가 떨어져서 이제 바닥 부분을 이제 파손시키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한 몇 년 전에 태안 보일러에서 일어났던 사고의 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이제 석탄 가스화기 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석탄 투입과 동시에 투입되면서 이제 버너 부분에서 그리고 벽면에서 그리고 후단부 쪽에서 파울링과 같은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석탄 보일러와 달리 가스화기 내에서는 이제 바닥 부분에서 이제 슬래그 쇠포리라는 부분이 있는 슬래그를 배출하는 부분인데 이 배출 부분에서 이제 운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슬래그 쇠포리 막히게 되어서 이제 운전 장애, 즉 셧다운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저희 센터 내에서는 총체적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치 해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 고객센터에서 수치 해석과 같은 부분도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 해석을 위해서 석탄 고동, 애쉬 고동을 예측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저희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동시에 저희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이제 석탄 애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성치들이 가장 필요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석탄 애쉬의 물성적인 특성을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했던 연구를 발표하게 되겠는데요. 그때 저희가 측정했던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석탄 애쉬의 피지빌리티나 이제 컨덕티비티 그리고 비스코시티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사원에서의 온도가 아니라 이제 보일러나 가스와 내부의 온도를 모사할 수 있는 보온 영역에서의 특성들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고, 저희가 저희 본 센터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연구 스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석탄을 이제 애쉬화 시켜서 애쉬를 이용해서 이제 피지빌리티나 이제 컨덕티비티, 그다음에 비스코시티와 같은 물성 특성을 측정하게 되고, 이런 특성 값을 이용해서 이제 슬래그 모델, 즉 애쉬 비헤이비어 고동 모델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수치적인 모델에 이제 탑재시킬 예정이겠습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실험적인 부분, 이제 물리적인 특성 측정까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장비가 서머 메카니컬 애널리시스라고 하면서 석탄의 피지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TMA라고 부르고 있고, 이 TMA는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석탄이 얼만큼 이제 용융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때는 이제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석탄을 이제 알루미늄 크루시블에 집어넣고 이제 온도 이 위에 이제 알루미늄 레미를 같이 또 올리게 되면 이때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제 애쉬가 점점 높게 됩니다. 이때 녹았던 양만큼 이제 램이 떨어지게 되고, 이를 이제 레이저 디텍팅 장치를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측정하는 부분은 이제 변이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램이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 반대편에 달려있는 이제 측정부에 공속다 알류로 가게 되고, 이걸 이제 레이저 변이계로 인하여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애쉬 피지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게 먼저 이 본 그래프가 이제 측정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머 컨덕티비티를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 제가 본 센터에 구비된 부분이 아니라서 어쨌든 고부자 연구소에 의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플럭스를 주게 되고, 이때 이제 10편과 10편 사이에 온도를 측정해서 서머 컨덕티비티를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하여 필름 소브를 다음과 같이 저희가 노출해 연구소로부터 얻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스코시티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TMA와 같이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 비스코 로테이팅 할 수 있는 이제 토크 측정기가 있고, 이 토크 측정기를 통해서 저희가 토크를 얻고 그 얻었던 그 토크를 변환시켜서 비스코시티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실제 측정했던 실험 전후에 애쉬와 녹았던 애쉬가 같이 붙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험하기 전에는 애쉬가 탁백 형태로 크루시블에 들어가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실험이 끝난 후 다음과 같은 이제 용융되었던 녹았다가 다시 굳었던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험 장치를 바탕으로 저희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험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석탄을 보시게 되면 총 3탄이 있습니다. ECM, 콜리, KP라는 탄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발열량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처원, 프락션 공업 분석과 원소 분석을 다 측정하였고, 이제 이런 부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콜 애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콜 애쉬는 이제 ASTM 기준으로 해서 생성하게 되었고, 그걸 ASTM 방법으로 측정하여서 만들었으며, 만든 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애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험 진행하기 전에 애쉬에 대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기초과학 연구소라는 분석
기관의 의뢰에서 다음과 같은 행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ECM 폴리 KPU 판에 대한 해시 포지션을 얻게 되었으며, 보신 것처럼 빨간 박스가 있던 이 부분이 AL2O3와 SiO2 이러한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문헌 연구에서 보고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많은 해시 피지빌리티나 이제 비스코티를 높여주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와 달리 이제 CAO나 FP2O3와 같은 이런 부분은 이제 피지빌리티나 비스코티, 서머컨덕티비티를 낮추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실험 진행하겠고,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ECM이 보시는 것처럼 AL2O3와 SiO2는 높지만 반대로 CaO나 FP2O3가 낮은 것,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ECM 자체가 이제 비스코티나 이제 퓨지빌리티 그리고 서머컨덕티비티가 높다는 것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바탕으로 저희는 실험 진행하고, 보시는 것 이후에 이제 TMA 도 역시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런 거 보시면 이제 TMA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변이가 점점 변이 양이 증가하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ECM이 다른 폴리나 KP에 비해서 피지빌리티의 온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T25, 50, 75, 90이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T에 있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피지빌리티가 이제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T9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ECM이 전체적인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머컨덕티비티를 보게 되시면 ECM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KP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SiO2나 AL2O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리를 보게 되시면 콜리는 이제 ECM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ECM보다 이제 FP2O3에 의한 영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가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올라감으로 서머컨덕티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비스코시티 결과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쪽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 같이 이제 수식을 통해서 제가 얻은 토크를 가지고 이제 비스코티 얻게 되고, 이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했던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이제 스탠다드 유체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캘리브레이션 진행이고, 그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비스코티 결과가 얻게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KPU, 폴리, ECM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PU는 낮은 온도에서 비스코시티가 이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와 달리 폴리나 ECM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높은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비스코시티가 역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만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저희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SiO2나 AL2O3에 의해서 이제 HP지빌리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머컨덕티비티나 비스코시티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쪽, 즉 이제 슬래그 모델에 필요한 물성치 값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이제 피팅을 통해서 수치화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모델에다가 탑재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문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